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장의 후반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유도 계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RL 회로, 그리고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유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회로에서 보듯이 이 폐곡선이 있는데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은 흐르지 않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한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데요. 그런 것을 바로 자체적으로 유도가 된다고 해서 자체 유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전원의 기전력 방향과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원을 내렸을 때 지금 전류가 전원이 스위치를 내렸을 때 전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배웠던 역기전력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건 렌즈의 법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림 A를 보시면은 지금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방향에 전류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보면은 자기장이 이 방향이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전류와 반대 방향에 전류가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I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끈다든가 했을 때 전류가 줄어든다면은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기전력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자체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앞에서 봤었죠. 페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요. 자, 지금 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뭐에 의해서만 유도가 되냐면은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자체 유도는. 그래서 이 항을 전류에 의한 항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에 의한 항과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생각하는데 이 L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유도계수 또는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유도계수는 회로의 기하학적인 모양과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흐르는 전류라든가 이런 거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유도계수의 단위는 앞에서 나온 이 헨리의 이름을 따서 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트, 세컨드, 퍼 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체 유도 계수 공식과 이 페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공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식을 자체 유도 계수에 대해서 풀어보면 L은 N 곱하기 델타 I분의 델타 P 즉 이렇게 되는데 자 I하고 델타 P가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델타 부분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인덕트의 유도 계수 했습니다. 인덕트의 전류가 100A/s 그러니까 초당 100A의 비율로 변하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I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전력이 40V이면 유도 계수는 얼마인가? 이거는 공식을 쓰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전력은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 이니까 유도 계수 L에 대해서 풀어 쓰면은 자 델타 T분의 델타 I 부분이 100A/s고요. 그리고 기전력이 40V니까 자, 이 경우에 이 인덕터의 유도 계수는 0.4헨리가 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생각해 주세요. 먼저 솔레노이드의 전류 I가 흐를 때 지금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이거 기억나시죠? 19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자기 선속 B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면적을 곱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도 계수 인덕턴스는 I분의 N P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식에는 마치 I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류 I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 I에 의존하지 않는 양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n 대신에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 n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L은 단면적 곱하기 길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레노이드의 부피 B로, 그래서 이건 전압이 아니라 솔레노이드의 부피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솔레노이드의 유도 계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지름이 4cm이고 길이가 5cm이고 코일을 1000번 감은 솔레노이드의 유도 계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뭐 공식 쓰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뮤0 곱하기 감긴 횟수가 1000번, 그 1000번의 제곱, 그 다음에 자, 파이 r 제곱,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0.5m 이렇게 돼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12.6 밀리헨리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도 계수, 뭐 자체 유도, 기전력과 솔레노이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인데요. 자, 길이가 25cm이고 단면의 넓이가 4 곱하기 10의 4성 제곱미터 이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4성입니다. 자, 그리고 도선의 감은 수가 300번인 이 솔레노이드의 유도 계수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뭐 공식을 쓰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유도 계수는 길이 L은 25cm니까 0.25m고요. 그리고 뮤0 그리고 300번 그리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제곱미터 넣어서 계산하면은 요런 숫자가 나옵니다. 요거 대신에 0.181 밀리 헨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면은 자, A에서 전류가 만약에 변하는 비율이 50A/s의 비로 감소할 때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자체 기전력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체 유도 기전력은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인데 유도 계수가 A에서 구했죠. 그죠? 그리고 전류에 감소하는 비율이 50A/s입니다. 그래서 9.05 mV인데 자, 부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렌즈의 법칙을 써서 구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은 역기전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 전류가 증가하려는 방향 쪽으로 유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RL 회로를 봅시다. 자,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뭐 인덕터라는 걸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인덕터라는 말을 썼지만은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레노이드 같이 코일을 포함한 이런 회로, 이런 걸 갖다 이제 이 솔레노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순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걸 방해하는 자체 유도 계수가 굉장히 큰 계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유도 계수가 큰 회로 소자를 인덕터라고 하는데 대부분 솔레노이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인덕터의 자체 유도 계수가 역기전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회로 내의 인덕터는 전류의 변화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항상 저항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려고 하면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감소하려고 하면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데 이 인덕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로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덕터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항 양단의 전압 강화는 델타 V는 IR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부호를 붙여놨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코일에 발생한 역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코일에는 전류의 변화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유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만큼의 역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코일과 저항을 같이 연결을 하면 바로 RL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딱 내리게 되면 전류가
금방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기전력이 유도가 되고 0이었다가 유한한 걸로 가기 때문에 아주 큰 역기전력이 걸리게 돼서 처음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제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상 전류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전류의 변화가 없죠. 전류의 변화율이 0이면은 역기전력도 0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류가 전압이 전혀 걸리지 않고 모든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RC 회로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처음에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 0이었다가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증가할 때 63.2% 증가할 때 걸리는 시간, 요게 이제 시간 상수인데요. 이 시간 상수가 RL 회로의 경우에는 R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이 RL 회로의 시간 상수는 0에서부터 최종값의 63.2%, 약 63.2%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간 상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보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RC 회로에서 우리가 충전할 때 축전기 충전할 때의 식과 유사한 폼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인덕터의 유도 계수인데, 자, 105ohm의 저항기에 인덕터를 직렬 연결했을 때 시간 상수가 2.2ms라면 유도 계수는 얼마인가? 아주 간단하죠. 문제가 타우는 R분의 L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L에 대해서 풀어쓰면은 타우 곱하기 R. 그래서 2.2ms니까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제곱, 즉 100 하면은 0.22 헨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예제 20의 7인데요. 자, 12.6V의 전지가 지금 30mH의 인덕터와 0.15ohm의 저항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t가 0초일 때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회로의 시간 상수를 구해라. 회로의 시간 상수는 R분의 L이니까 이거는 R과 L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0.2초입니다. 자, 근데 시간 상수만큼 경과한 순간의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류 시간에 대한 식이 있는데, 자, 최대 전류는 우리가 R분의 E입니다. 왜냐하면은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서서히 증가해서 나중에 정상 전류에 도달하면은 이 인덕터는 있으나 마나한 게 됩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하면은 약 84A가 되는데 시간 상수만큼 경과했을 때 전류는 최대 전류의 63.2%죠. 그래서 I에다가 63.2%를 곱하면은 53.1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가 0초일 때와 t가 시간 상수일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t가 0초일 때 전류가 0이죠. 그래서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 강하는 0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시간 상수만큼 흘렀을 때 지금 앞에서 53.1A가 흘렀죠. 그죠? 그때 요때의 전압은 IR 해서 53.1A 곱하기 0.150ohm 해서 7.97V가 걸려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상수가 경과한 후에 전류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물론 I 전류의 시간 함수를 우리가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인덕터에 걸리는 이 전압이 요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덕턴스 즉 유도 계수도 알고 그리고 인덕터에 걸려 있는 전압도 압니다. 그죠? 왜냐하면 7.97V가 저항에 걸려 있으니까 그 나머지가 지금 인덕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델타 T분의 델타 I를 구하면은 150A/s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덕터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의 전지는 인덕터가 없는 회로에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덕터가 지금 에너지를 소모를 하지는 않지만 인덕터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내주고 이런 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가 에너지를 공급하면 저항에서 내부 에너지로 소모가 되고 일부는 나머지는 인덕터의 자기장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저장되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보면은, 자, 어느 순간에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U라고 하면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은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도하는 것은 다소 복잡기 때문에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하고 비교하면은 이런 식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6장에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할 때 이 부분을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그냥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A의 전류가 흐르는 5헨리의 인덕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2분의 1 Li 제곱. 그래서 5헨리 4A 해서 구하면은 40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레노이드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반지름이 4cm이고 길이가 10cm, 가문수가 500번인 솔레노이드에 5A의 전류가 흐르면 솔레노이드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인데 결국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덕턴스, 즉 유도계수 L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유도계수 L은 L분의 뮤제로 N제곱 이거 있죠. 그래서 식이 다소 복잡지만 숫자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바로 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가 15.8 밀리헨리고, 그래서 요걸 쓰면은 이때 축전기가 아니라 솔레노이드에 저장된 에너지가 0.198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2V의 전지가 25ohm의 저항기와 5헨리의 인덕터에 직렬 연결되어 있다. RL 회로죠. 자, 회로에서 최대 전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최대 전류는 자, 나중에 전류가 안정화됐을 때의 전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류가 변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전류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인덕터에 전압이 더 이상 걸려 있지 않다고 해서 인덕터에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덕터에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0.576줄 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전류의 변화율이 1.5A/s일 때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전류의 변화율이 이거일 때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이제 전류에 대한 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전류의 변화율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덕터에 전압이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 더 이상 0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식에다가 요 주어진 조건들을 쓰면은 전류가 지금 0.18A가 됩니다. 그럼 전류 알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5헨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쓰면은 0.0180줄 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와 C의 상태는 지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도계수를 배웠죠. 그죠? 유도계수는 인덕턴스는 지금 이 식 자체 유도 기전력을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L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델타 T분의 델타 I 분의 기전력,
그래서 단위는 헨리를 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솔레노이드의 유도계수를 구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유도계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RL 회로에서는 인덕터 때문에 스위치를 올렸을 때 막바로 전류가 R분의 2로 최대값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서서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증가하는 비율이라고 할까, 그게 바로 시간 상수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의 시간 상수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최대값의 63.2%까지 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덕터에 전류가 흐를 때 인덕터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얼마만큼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느냐 하면 2분의 1 Li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도계수에 대해서, 유도계수와 그리고 자기 에너지 RL 회로 그리고 자기장이 저장된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